양평문화재단은 올해 신생된 문화재단으로 양평군에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현재 양평에서 문예진흥, 문화예술, 교육, 문화복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미래지향의 시민문화 이런 걸 일구려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양평은 자연경관도 아주 좋고 또 생태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화가들이 아틀리에를 만들어서 건너와 있고 전국에서 미술인들이 제일 많이 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평의 생태자산도 중요하고 또 양평에 축적된 역사나 문화자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평에 있는 예술가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융합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양평문화재단이 양평군림미술관에 둥지를 틀고 생활문화센터를 양강섬 앞에 있는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강섬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양강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검토해 봤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에코뮤지엄과 연계해 가지고서 양강섬에 깃든 역사 또는 설화, 자연 이런 것들을 집중 조사 연구하고 양강섬과 연계해서 활동했던 양평 국민들의 관광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 저희들이 축적해서 에코뮤지엄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양강섬을 시발로 해서 이 권역 일대를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에코라는 에콜로지, 그러니까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과 뮤지올로지 중에 또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라는 두 개의 용어가 이제 결합된 합성어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장소성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기시감을 줘요.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운동에 가까워요. 좀 더 무브먼트에 가깝고 캠페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활동 중심의 어떤 운동에 가까울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유무형의 유산 역시도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 인간 생태, 그리고 산업 유산까지 다 포함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근까지 행해왔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기록되거나 연구되거나 조사되지 않았던 지점들까지도 사실 다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좀 용광로 아니면 그릇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양평은 사실은 장소적 우수성도 갖고 있고 자연 생태적으로나 아니면 지리적인 환경적인 것도 상당히 있고 또한 지리적인 환경적인 우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강이 있고 그리고 강 옆에 배산임수되어 있는 그런 산도 있고 이런 걸 보면 고래로부터 많은 인류가 이 근처에 수변 문화권을 형성하고 살아왔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그것들은 또 이제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근대 현대의 학문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있어 왔었던 문화재 연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발굴 조사의 문제, 역사학적 관점에서나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미 많은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최근 근세의 일인 지평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병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위치하는 양강 에코뮤지엄의 주요 지역인 천주교 성지, 양근 천주교 성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많은 어떤 지역적 혹은 역사적, 문화적 뿌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유무형의 어떤 문화유산으로서의 연구 가치나 혹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에코뮤지엄으로서의 방법은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에코뮤지엄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강을 중심으로 두고 이 강의 정체성을 이제 타고 올라갔을 때 양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대한 한강 줄기 중에 하나이고 그 한강에서도 북한강으로 남한강으로 나뉜다고 했을 때 남한강의 상류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이 지역에서 양강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강을 잡아놓고 양강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어떤 권역을 설정했던 겁니다.
양강 에코뮤지엄 프로젝트 사람물 시장 기업 프로젝트는 우선 경기문화재단의 경기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1년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요. 양평이 아무래도 그 남한강과 북한강, 양강이 만나는 어떤 지형적인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코뮤지엄 한강수계 권역을 발굴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런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이 어떤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을 망라하고 이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성을 망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안에서의 모든 것을 어떤 유선적인 개념으로서 바라본다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그런 개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양평이라는 지역을 문헌조사나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초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양강 에코뮤지엄 워크숍은 총 6번의 워크숍이 진행이 됐고 그중 초반에 3번의 워크숍은 지역을 이제 조사하고 탐사하기 위해서 작가님들, 활동가분들과 예열을 하는 워크숍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워크숍으로는 양평문화원의 조욱진 학예사님 그리고 손영철 사무국장님 도움으로 과거 이 양강 지역을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작가님들, 활동가님들과 함께 그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워크숍으로는 그 어떤 지역에 기반한 예술 프로젝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로 의왕에서 진행된 월암별곡 프로젝트의 총 감독인 박찬흥 선생님 모시고 이 지역 기반 예술 프로젝트의 어떤 과정을 함께 좀 그 안에서의 고민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활동가분들과 작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민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구술사를 어떻게 좀 접근해서 그분들에게 들어야 하고 또 그걸 정리해야 하는지 그 구술사 방법론을 그 안승택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3번의 예열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양강 에코뮤지엄 프로젝트가 그 굉장히 많은 물질적, 비물질적인 그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에코뮤지엄의 개념 안에서 사람물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띄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물 시장이라는 키워드에 매칭되는 워크숍이 또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이라는 키워드에 매칭되는 프로젝트로는 서동일 감독님 그리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그 유영훈 선생님 모시고 두물머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두물머리 농부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고 그리고 감독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으로 한번 회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워크숍이 진행됐고요. 5번째 워크숍으로는 저희가 이 양강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환경적인 것들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역의 어떤 생태적인 감수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식물세밀화가인 이소영 선생님과 함께 이 양강의 식물들을 이제 관찰하는 산책 시간을 갖고 그 식물들을 채집해서 세밀화를 그려보면서 어떤 식물들이 어떤 식생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좀 작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평에 그 양평 물맑은 시장 안에서 3일 8일에 열리는 5일장이 있어요. 그 전통 5일장을 양평 물맑은 시장 상인회의 김현채 매니저님하고 같이 이 전통 5일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그 5일장의 역사를 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 40년, 20년 오랫동안 상인으로서 활동하신 그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실제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보는 시간 이렇게 총 6번의 그 양강 에코뮤지엄의 워크숍이 진행이 됐습니다. 양강 에코뮤지엄 프로젝트는 특히 이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서치나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또 자신의 작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을 함께 하고자 희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그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한 매체로 표현이 되고 이 양강 에코뮤지엄 이제 후에 오픈 스튜디오를 찾는 분들이 오셨을 때 좀 흥미롭게 그 이 지역의 에코뮤지엄의 유산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조사를 그리고 리서치를 기반으로 페이퍼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 김혜련 작가나 아니면 이제 실제 사람들과의 어떤 스킨십,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는 김동산 작가,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연구자 정도로 지역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평에 살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맥락을 조금 더 잘 캐치할 수 있는, 또 그걸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각적 매체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최영욱 작가,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양평에 딱 도착했을 때 되게 날씨가 좋았고 강이 드넓었고 그늘이 없을 정도로 햇살이 되게 따가웠고 돌아가는 길에는 노을이 되게 예뻤어요. 그 모습을 영상에 그대로 담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2채널 비디오로 제작이 설치가 되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양강섬의 현재의 모습을 담았고, 두 번째 영상은 양강섬 이제 같은 지역의 과거의 모습을 담았고요. 주제로 보면은 물을 둘러싸고서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영상이고, 치열했던 삶의 현장으로서의 모습이 두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서 봤을 땐 현재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플로팅 아일랜드를 이제 떠올리게 된 거는 이런 거 일종의 지도의 지번으로 매길 수 없는 영토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도의 지번으로 매기려고 했는데 그 땅이 갑자기 움직였어. 없어졌어. 근데 없었는데 생겼어. 이런 거는 지도의 지번에 새겨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도의 지번을 새기는 행위는 말한 대로 어떤 객관화하는 작업이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행위이고 통치권을 명확히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땅들이 떠다녀. 그리고 없다가 사라지고 사라진 게 생기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는 지번을 매길 수도 없고 명확하게 객관화할 수도 없고 이렇게 통치권을 명확히 할 수도 없는 땅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거는 그 지번으로 명확히 할 수 없는 그 이면의 그 삶의 이야기들, 개인들의 이야기들이 참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는 객관화할 수도 없고 지번으로 매겨줄 수도 없고 했지만 거기 삶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수변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지번의 땅들이 지금 이 물속에 많이 잠겨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삶이 있었고 생활이 있었고 어떤 또 첩렵이라고 하는 또 뭐 바닷가에서 이렇게 같이 어떤 야유회를 하고 그 삶을 이어오던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행위들이 묻혀져 있죠. 예, 어떤 근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러내는 게 제가 잘할 수 있고 좀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사람만의 노래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출장 작곡 프로젝트. 제가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한 출장 작곡 그걸 한 분, 이제 성함이 김정길 님이에요. 김정길 씨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분의 인터뷰, 이분의 삶의 어떤 주제가 약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 그 다음에 풍류, 예술,
소리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타는 말 있잖아요. 주로 이게 이제 주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관통하는 게 그 자연이거든요. 이분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서울 옆에 있지만은 서울하고 아주 정반대, 정말 그 상대적인 어떤 극의 어떤 뭐 그런 위치이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죠. 양평이라는 곳이 사실 관광지로만 많이 알려졌던 곳인데 에코뮤지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양평에 대해서 사실 저희 양평문화재단 분들이 외지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 활동가 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그분들이 해주는 이야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이야기들이 저희에게는 이제 양평에서 저희가 발굴하고 기록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구나 하는 저희 재단이 가져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활동가로서 이 에코뮤지엄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아카이빙 하는 거는 웹툰 형식으로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제가 기록한 대상은 보통 인터뷰를 하거나 저희 워크숍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냥 느꼈던 것들을 적어보자 하고 글을 먼저 적고요. 그리고 글을 바탕으로 제가 기억나는 장면들을 웹툰에 옮기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은 흘러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또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이제 양평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분들한테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근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양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 워크숍 5가지에 참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랑 질문, 뭐 토론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양평에서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양평을, 지역을, 특히 이제 에코뮤지엄 구간의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거기에서 저한테 보이는 어떤 변하지 않는 것들, 아니면 앞으로 변할 것들, 현존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드로잉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로 활동을 해보니까 그 개인들의 얘기들이 종합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양평, 지금의 양평, 미래의 양평을 어떻게 보면 기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편지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강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양평 군민을 비롯한 한강 수계권에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문화로 상상하고 문화로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애정 가지시고 더 마음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